오늘 매일 그대와 3부 4부 초대석은 르트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의 상담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되게 잘 지냈어요. 뵌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휴가 때문에 제가 네네. 8월 달에는 제가 둘째 주에 와서 네.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 한 주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어쨌든 이 3주도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네,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여름 다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저도 방송 매일 아침에 하니까 또 이렇게 날씨 이야기 많이 하는데 벌써 가을이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고 교수님 이제 이 옷 입으신 것도 이제 가을이 와서 이제 긴팔로 그렇게 됐는데 날씨 요즘 참 너무 좋아요. 예,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좀 보니까요. 이렇게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와서 또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제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주제. 오늘은 외로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네, 외로움. 예. 뭐 우리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다 겪는 외로움이고, 그렇죠. 한 번이 아니라 많이 겪죠. 그렇죠. 우리가 자주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실 누구나 겪는 문제이지만 이것으로 외로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또 파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잘 다룰 수 있으면 우리 삶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외로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주제로 어딘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사실 흔하게 저희가 이런 주제를 접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가을이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할지 뭐 이거에 관해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외롭다 뭐 그런 이야기 이 단어를 사실 평상시에 자주 쓰는데 외로움이란 정의를 하신다면 이 외로움이 사실 뭐라고 해야 하죠? 외로움을 사실 정의한다기보다 좀 설명한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로움이란 거는 어느 누가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설명을 하자면 외로움은 사실 다른 사람하고 어떤 의미 있고 가까운 만남이 어떤 부족하다는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외로움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고립되거나 슬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어떤 강한 갈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외로움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외로움이 나는 소외되었다, 제외됐다, 또는 거절당했다, 오해받았다. 이제 보통 그럴 때 이제 오는 느낌이 주로 이제 그런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죠. 외로움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만 소외됐어. 그러니까 약간 혼자라는 느낌. 혼자라는 느낌. 쉽게 말해 아주 잘 표현해 주셨는데 나만 소외됐다. 내가 거절당했다. 내가 오해받았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럴 때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하고 깊이 연결되고 싶은 어떤 갈망이 있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외로움이라고 보통 많이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소외되었다, 내가 어디서 어떤 그룹이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제외된 것 같은 느낌, 거절당한 아니면 오해를 산 느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그래서 뭐 꼭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외로움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정말 연결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는 없어서 혼자 있을 때 많이 생기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요. 교수님, 이런 원인을 사실 본인이 알 수도 있겠지만 왜 가을이 되면 외롭다, 막 가을 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이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감정이 조금 센티해진다고 하나요? 좀 외롭다 이런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죠. 네, 그렇죠. 계절이 주는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든지 시애틀 네. 같은 경우 네네. 우울증이 많이 대표적으로 많은 도시고 그래서 많이 커피가 많이 발달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스타벅스가 커피 저 시애틀에서 맞아요, 맞아요. 처음 시작되었잖아요. 시작했죠. 예, 그곳은 이제 날씨 영향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시저널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어떤 계절적인 우울증, 예, 네. 어떤 특정한 계절이 왔을 때 우울증이 자주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어떤 주위의 환경이 우리의 어떤 외로움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울증을 우리가 외로움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 왜 내가 외로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회적인 원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테크놀로지 많이 발전하고 맞아요. 예, 특히 이제 SNS 많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TV나 우리가 TV에 많이 몰입해 있고 네. 인터넷 많이 몰입해 있고 게임에 많이 몰입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할 때는 괜찮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네. 또다시 뭔가를 내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에 심하게 몰입돼 있다가 그것을 이제 딱 중단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어떤 공백의 느낌, 공허함. 예, 공허함 속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이 확 밀려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굉장히 이렇게 빠져 있다가 드라마 딱 끝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에 외로움이 막 찾아올 수도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냥 뭐 특정한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테크놀로지 뭐 TV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이제 분업화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앞에 해야 될 일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바쁜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적인 원인이 우리의 외로움을 많이 부추기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원인인데 심리적인 원인은 낮은 자존감에서 외로움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네. 누군가 나를 계속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 무슨 챙김을 받아야지 삶의 의미도 찾고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욕구가 강할 때 네.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외로움에 많이 빠진다고도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과 외로움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우리가 사람과 소통이 어려울 때도 그렇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자기 어떤 절제가 부족할 때도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또는 적대감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심할 때 또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을 때도 누군가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외로움이 쉽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자존감이 많이 낮을 경우 우울함이 그러니까 외로움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죠. 네. 이 자존감이 낮은 거 참 이것도 네. 외롭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또 막 네.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자존감이 그렇죠. 낮으면 왠지 막 자존감이 화가 날 네. 것 같기도 쉽게 예민해질 것 같기도 해요. 네, 누가 맞아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네. 내가 뭐 이렇게 조금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한테만 그러냐, 왜 네. 나를 건드리냐 이럴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자존감과 또 외로움이 많이 연관이 있죠. 그렇군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상황적인 요인이에요. 자기 자존감, 그럼 자존감 높은 사람과 외로움을 전혀 안 느끼냐? 그렇지 않거든요. 상황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배우자가 이제 죽었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네.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뭐 자기가 뭐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싱글일 경우 네. 그러니까 특히 청년일 경우 그러니까 주로 이제 20대에 이제 결혼하기 직전까지의 청년들이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든지 네. 또는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떠났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특정 상황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힘들죠. 네.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큰 상황이 뭔가 네. 바뀌는 큰 상황이 있고 네. 있던 사람이 조금 뭐 사별을 하거나 어쨌든 집을 떠나거나 하게 네.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 상황이 생겼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미국에 와서 우리가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 네.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네.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기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사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상황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외로움이 우리한테 언제 엄습해 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아까 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상황적인 건 네, 그렇죠. 상황적인 네.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맞아요. 뭔가 사람들이 막 만나고 그 만난 시간엔 즐거운데 네. 집에 오고 나면 좀 공허함 예. 그런 거. 뭐 그런 적도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그 사람들 속에서 막 이렇게 무리끼리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고 누구에게 누가 나에게 뭐 말 걸어주지 않거나 또 내가 여기서 주목을 못 받고 있을 때 또는 내가 이 모임 속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임에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 끼지 못한 느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군중 속의 고독? 예, 네. 좋은 표현이시네요. 그럴 때 우리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참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고 네. 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지만 본인의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나 누군가에게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맞아요. 누구에게나 외로움이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을 외로우면 오지마 이렇게 우리가 피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법도 저희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채팅창에서 행복한 여인님이 외로운 분들 여기 DK네 라디오 채창으로 오세요 하셨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네. 우리가 뭐 모든 테크놀로지가 다 외로움에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 이제 라디오라든지 네. 또 우리가 채팅창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네, 그렇다면요, 교수님,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이제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지금 한 가지 또 저희 채팅창에서 한 분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또 교수님께서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노래 듣고 와서 저희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매일 그대와 3, 4부는 이종천 교수의 상담 이야기로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외로움에 대하여 저희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저희 채팅창 글 올려주신 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외로움이 뭐 어떤 건지 그리고 원인까지 살펴봤는데 5808님, 교수님 외로운데 명품백 하나 치료제가 될 수 있겠죠? 울 남편 설득 부탁드려요. 플리즈 하셨어요. 네. 막 애교 떠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채팅창에서. 재밌으시죠. 그러니까 재밌으시죠.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것도 약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이런 약간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럼요. 네. 이렇게 서로 채팅창에서 서로 재밌게 얘기하면 그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서로 또 이렇게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다면 이 명품백 뭐 하나 쇼핑을 한다, 뭐 선물을 받는다 이런 거는 어떤가요? 외로움에. 그것도 하나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로운 느낌이 있다가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뭐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샀을 때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분 전환이 되니까 외로운 감정을 이겨냈는데 좀 일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게 나쁜 방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툴박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보면 다 툴박스들 있잖아요. 그 도구 박스들. 맞아요. 집 뭐 고칠 때 보면 안에 망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벤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안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고치려면 거기에 맞는 또 도구를 꺼내서 이렇게 고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자기 안에 있는 그 도구 박스 안에 툴 박스 안에 좀 그 다양한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좀 다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외로울 때마다 명품백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큰일 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뭐 이 정도 사면 다음번에 외로울 때는 그걸로 만족 못하고 또 다른 걸 또 찾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교수님? 이거를 하나 샀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를 막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잖아요. 생기잖아요. 우리가 조금 뭐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조그마한 스토어 이 정도 스토어에 가서도 만족하다가 네네. 이제 점점 있어지면 점점점 더 많은 거를 내가 해야 가져야 네. 그 밑에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맞아요. 거죠. 이제 뭐 옷이나 뭐 가방이나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좋은 걸 쓰기 시작하면 네. 그런 것처럼 외로울 때마다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씩 그렇게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또는 네. 뭘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것이 결코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이제 외로움을 주로 다루는 방식 그걸로 하나로 고착이 되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툴박스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네,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그 계속해서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외롭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정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외로워서는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이렇게 나약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고 어느 누구에게나 특정 사건이라든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은 외로움이란 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나 우울하지? 이렇게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외로울 수 있고 사람이란 누구나 외로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 외로움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라고 차라리 이렇게 인정해주고 주위의 사람들도 너 왜 이렇게 약해? 또 외롭네? 뭐 이렇게 그런 태도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 뭐 외로울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나는 외로워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외롭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나 지금 외로워. 그러면 이 외로움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까? 이게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외롭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외로움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 외로움이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느껴지냐면 주로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 뒤에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다른 사람들은 날 알아주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고 가지. 좀 내가 나약해 보이는.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사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이것들을 외롭다는 감정 자체를 부인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나 외롭다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루면 될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외로움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때 외롭다는 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황적인 외로움들은 환경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환경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 가서 집을 떠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얘를 잡아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지마 여기 가까이에 대학 가. 막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면 누가 자기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친구가 뭐 타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뭐 사망하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참 어렵잖아요. 컨트롤할 수가 없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뭐 외로울 수도 있지만 난 충분히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더 쉽게 이기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해 나는 혼자고 나는 이렇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이제 있다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에게나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생각들을 네. 아니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런 상황이 다 어떻게 보면 외로운 건 당연해. 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에는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일이다. 있다라고 네. 이렇게 자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더 괜찮고요. 아무래도 자기 낮은 자존감에서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이 자존감 이야기 하셨잖아요. 낮은 네. 자존감이 또 문제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좀 그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려면 좀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의지적으로 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사실 그것들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된 거라서 하루아침에 당장 이렇게 확 바뀌기는 쉽진 않아요. 네. 쉽지는 않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면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일기 쓰시듯이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보시고 왜냐하면 생각 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를 글로 표현하다 보면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렇겠네요. 나 자신을 네.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누군가 또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내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나만의 생각인지 정말 이게 객관적인 생각인지 신뢰할 만한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뭐 주위의 이웃이라든지 네. 또 좋은 모임에 가서 이런 생각들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나만 참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혼자 끊임없이 혼자서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면 계속 혼자만의 생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근데 어떤 모임에 자꾸 가셔서 이런 생각들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친한 모임 또 친한 친구와 함께 요즘에 내가 드는 생각이 이런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좀 더 공감해주고 나도 뭐 그런 적 있었으니까 너만의 네. 문제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렇게 해서 극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정리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얘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볼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민 사회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만날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속립 깊은 얘기를 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에 심리학계에서는 이제 영성하고 네. 이제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그러죠. 영성과 자기 자존감이라든지 우울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활발해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영성,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시니까 교회라면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믿는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 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영성 있죠. spirituality라고 하는 영성이 그 사람의 어떤 외로움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학문적인 그런 결과들이 요즘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어떤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살다 보니까 사실 바쁠 때는 외로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맞아요. 경우가 정신없죠. 많아요.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쁜 사람들 외로울 겨를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삶의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외롭지 않은 짧은 순간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려운 사건이 생겼을 때 네. 외로움이 갑자기 밀려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바쁨에 내 외로움을 모두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나를 바쁜 가운데 무조건 몰아넣는 것은 네. 왜냐하면 이게 스윙과 같아요. 이렇게 마치 한쪽 극단은 확 갔다가 언제든지 한쪽 극단은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잠깐 휴식 시간을 내서 의미 있는 활동들 네.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봉사를 하신다든지 네. 자기 자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몰입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는 굉장히 포커스를 네. 나에게 맞췄을 나에게 때. 맞춰서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잠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서 네. 예를 들어서 발렌티어나 뭐 자원봉사라든지 어떤 내가 내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뭔가 그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섬기는 내가 돕는 그 사람과 어떤 친밀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통해서 훨씬 사람이 더 액티브해져요. 맞아요. 훨씬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는 것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를 도우면서 그 사람과의 어떤 연결점을 통해서 외로움이 극복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발런티어를 하곤 하면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하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미국의 그런 문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참 본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미국 나이 드신 우리 많은 이웃분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이렇게 자원봉사할 걸 찾아서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노년을 되게 의미 있게 또 아름답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거든요, 주위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요. 자기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어떤 모임, 소그룹,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또 같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네.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툴을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뭐 가끔 쇼핑하고 가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네, 좋은 좋죠. 방법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있고 또 내가 또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맞아요. 하는 것도 좋고 때로는 혼자서 아무도 없다면 혼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안에 드는 생각들을 써보고 이것들이 정말 내 안에 맞는 생각인지 네. 나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 네.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바쁠 때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없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딱 끝났을 때 네. 드라마 볼 때는 드라마에 몰입돼 있지만 드라마가 끝났을 때 외로움이 막 밀려오듯이 어떤 바쁨 속에서 바쁨과 바쁨 사이에서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외로움에 대해서 저희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어떻게 이 외로움을 다뤄야 될지 이렇게 교수님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청취자분들께. 네. 많은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다 외로움 느낄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외롭다는 걸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한 초대석이었습니다.